조선시대 관아 앞. 지지리도 가난한 흥부가 환곡을 신청하러 관아를 기웃거립니다. 그때 마침 이방이 흥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은밀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일당 30냥에 지금 당장 선금도 주겠답니다. 며칠째 굶은 흥부로서는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입니다. 성금으로 받은 단량을 손에 꼭 쥐고 기분이 좋아진 흥부.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향합니다. 볼기짝에 매품이라. 흥부가 제안받은 일거리라는 것이 돈을 받고 대신 매를 맞는 일명 매품팔이. 고을 양반이 군영에 끌려가 매를 맞아야 하는데 거금을 받고 매를 대신 맞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흥부가 매품팔이로 식구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 했다면 대신 울어주는 걸로 밥벌이를 하는 여인네들도 있었다는데요. 가진 건 몸뚱아리밖에 없는 가난한 백성들의 피눈물 나는 직업. 매품팔이와 곡비입니다. 흥부가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매품을 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흥부가에 묘사돼 있는데요. 엄밀하게 말해서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는 매 맞을 사람을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교 경전에 사대부는 죄를 지어도 육체적인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죠. 대신 지금의 보석제도와 비슷한 속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화폐 역할을 했던 오승포. 즉, 배를 내는 것으로 형벌을 대신했던 것이죠. 그리고 죄 지은 관리나 종친을 대신해 하인들을 가두고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양반들은 번거롭게 매품을 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럼 흥부를 비롯한 매품팔이들은 대체 누구를 대신해서 매를 맞는다는 걸까요? 우선 만만찮은 매 품값을 댈 수 있는 돈 많은 중인이나 상인들이 고객이었을 테고, 또 한 부류, 양반은 양반인데 양반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라에서 돈을 받고 관직을 나눠주는 공명첩을 통해 신분 세탁을 한 벼락 양반들이었는데요. 공명첩이란 벼슬을 내릴 때 즉석에서 이름을 써주려고 받는 사람의 이름을 비워두었다는 뜻의 문서입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신분제의 혼란을 틈타 돈으로 관직을 사는 경우가 빈번했는데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들여 지방관이 되고 나니 본전 생각이 나기 마련. 이런 부패한 관리들의 먹잇감이 된 것이 바로 뼈대 없는 양반들이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은 뼈대 없는 양반들을 이런저런 죄목으로 잡아가두고 협박하니 기껏 양반이 된 그들은 체면상하게 매를 맞을 순 없는 노릇. 그러다 보니 대신해서 맞아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매품팔이를 눈 감아주는 대가로 관리는 뒷돈을 챙기고, 이방과 같은 아전들 역시 중간에서 챙기는 거마비가 쏠쏠하다 보니 나서서 매품팔이를 주선하기에 이릅니다. 양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매품까지 사야 했던 허울과 이를 노린 부패와 힘없는 가난이 만들어낸 가슴 아픈 직업이 바로 매품팔이였습니다. 매품팔이가 사내들의 대리 직업이었다면
아낙네들의 대리 직업도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의 초상집에서 대신 울어주던 곡비입니다. 그런데 상갓집 여인들은 무얼 하고 돈을 주고 곡을 하는 여인을 사야 했을까요? 사실 이 곡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곡을 하고 상여 행렬을 따라가는 동안에도 또 장지에 도착해서 입관할 때도 끊임없이 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관 후 집에 도착하면 또 큰 소리로 곡을 해야 했죠. 그러니 집안 여인들이 장례식 내내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 뒤치다꺼리까지 해가며 곡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흘 밤낮 울어주기만 하는 곡비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상갓집에서 곡비를 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가의 곡소리가 시원찮으면 유족들이 두고두고 뒷말을 들어야 했는데 체면을 중시 여기던 조선시대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집안의 체면과 품격을 위해 상주는 기꺼이 주머니를 열어 장례식 내내 구슬프게 대신 울어줄 여인들을 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곡비의 가장 큰 고객은 왕실이었습니다. 왕실과 왕족들의 장례는 물론 왕릉을 옮길 때도 일반 아낙네들이 곡비로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곡비를 사는 일이 횡행하자 이를 바로 잡아보려는 노력도 있긴 했는데요. 왕실의 장례식에 저작거리 여인을 동원하지 말라며 신하들이 건의하고 사대부 장례식에는 집안의 계집종을 곡비로 쓰라고 법령으로 강권했습니다. 하지만 보고도 모른 척 양반네들은 여전히 돈 주고 곡비를 샀습니다. 돈으로 슬픔을 사고 돈으로 체면을 사고 돈을 받고 대신 울어주고 돈을 받고 대신 맞아주는 요지경 세상 속 슬픔 밥벌이의 풍경이었습니다.